블로그 글쓰기 최적화된 형식과 구성 블로그 강의 11. 최적화된 형식과 구성. 다른 사람의 경험과 후기를 보고 싶은 글.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 싶은 글. 어울리는 단어와 어휘로 글을 쓴다. 마지막 3번은 최적화된 형식과 구성으로 작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SEO를 잘 맞춰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글을 찾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경험과 후기를 보고 싶어 하는 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서 찾아보는 글이 있습니다. 마땅히 거기 맞게끔 형식을 지켜주라는 말씀입니다. 카테고리마다 어울리는 말투와 어휘들이 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에서는 후기성 어휘들이 많이 쓰입니다. 어떤 카테고리에서는 조금 딱딱한 정보성 어휘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미 통계적 데이터를 AI가 수집해서 어떤 글에는 어떤 어휘의 단어가 사람들에게 더 적합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글을 쓸 때 거기에 맞게 서술해야 합니다. 가령 여행지나 식당 리뷰와 같은 그런 글은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것을 바탕으로 글을 써야 합니다.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는 팩트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AI 분석 방식을 고려한 글쓰기. 초반 100자를 통해 본문 내용을 부분적으로 해석. 초반 100자의 검색자의 궁금증과 문제를 환기. 그리고 또 하나는 AI의 분석 방식을 고려하는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이 AI는 초반 100자를 통해서 본문 내용을 부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게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검색 결과를 AI가 해석을 할 때 서문 그러니까 초반 100자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반 100자 안에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요약을 잘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잡으려는 키워드를 이 초반 100자 안에서 조금이라도 반복해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반복하는 숫자는 너무 이질적이지 않게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뭐든 억지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에 키워드를 몇 번 넣어라. 적게 넣어라. 많이 넣어라. 다 틀린 말입니다. 정해진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퀄리티 있는 설명에는 키워드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설명이 아닌 후기성 글에는 키워드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반에 검색자의 궁금증이랑 문제를 환기시키고 그것의 해결 가능성을 적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안녕하세요. 요즘 뭐 어떤 게 문제라서 불편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문제를 환기시켜주고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검색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하나의 형식으로 AI는 판단합니다. 이건 비단 AI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이렇게 글을 구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러한 글 구조의 반응성이 높았다는 데이터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글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1. 타깃이 관심 있어 할 글. 2.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재. 3. 최적화된 형식과 구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타깃이 관심 있어 하는 글을 쓰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재를 이용하고 최적화된 형식과 구성으로 글을 쓴다. 이거 이상의 정답은 없습니다. 이걸 얼마큼 잘 적용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큼 착실하게 지켜서 쓰느냐입니다. 현 시점 최신 로직인 스마트 블록은 다이아 알고리즘과 C랭크 알고리즘이 좀 더 고도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한 개를 썼을 때 바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소 10개 이상의 글을 꾸준하게 퀄리티 있게 쓰시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처럼 1일 1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쓰더라도 퀄리티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충 쓰는 한 개의 글을 써서 전혀 노출이 안 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정성 들여 한 개를 쓰는 것이 노출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쓰면서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하고 글을 쓰면 점점 나아집니다. 여기까지가 알고리즘 설명과 스마트 블록 로직을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글쓰기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키워드에서 이 스마트 블록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쓴 메인 키워드들을 검색해 봤는데 스마트 블록 형태로 노출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 형식의 뷰탭에 노출되는 형식이라면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일까요? 블로그 지수. 이 스마트 블록이 아닌 일반적으로 노출용 글을 쓸 때는 블로그 지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블로그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공식 입장문은 블로그 지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저품질 블로그 그리고 최적 블로그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단어는 블로그 광고 대행사들이 만든 거지 네이버에서 만든 말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블로그 지수라는 건 체감상 존재합니다. 이 지수에 따라서 글의 노출이 심하게 아니 진짜 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블로그 지수는 이것처럼 순서대로 최적화 블로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블로그 지수가 좋을수록 노출이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로그 지수. 기준 최적화 1, 2, 3, 4, 5, 6. 최적화 1, 2, 3, 4. 본인의 블로그 지수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무료 사이트들은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데 이용해 보세요. 기준 최적화 1이 제일 지수가 낮은 거고 점점 숫자가 커질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준 최적화보다 최적화 블로그가 좋고 최적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클수록 좋습니다. 지수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료입니다. 최적화 블로그는 현 시점에서 새로 블로그를 만들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최적화 블로그는 최소한 201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블로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지 않고도 상위 노출을 하는 건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블로그의 지수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세요. 이 블로그 지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스마트 블로그 형태가 아니라 예전 방식의 뷰탭 노출일 때입니다. 이럴 때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블로그 지수를 설명드린 겁니다. 이 스마트 블록 형태에서 상위 노출된 글들은 대부분 글을 쓴 날짜가 오래된 글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뷰탭에 상위 노출된 글들은 대부분 최근에 쓴 글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 뷰탭에서 상위 노출이 되는 기준이 좀 전에 설명드린 블로그 지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무리 글을 퀄리티 있게 써도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글이 높은 확률로 더 상위로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블로그 지수의 체감 차이가 심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글을 보고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글을 좀 못 썼는데 블로그 지수가 너무 좋아서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블로그 지수가 좋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글을 잘 쓰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되 너무 거기에 맞게 똑같이 했다가 난 왜 노출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스마트 블록 형태의 노출이 아니라 뷰탭에 노출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블로그 강의 11호